네, 가정폭력 피해자 내담자 중에서 법원의 상담 명령으로 의뢰된 그런 피해자, 그랬을 때 이게 그 폭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당히 지나서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하해가 됐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근데 이제 상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상담에 온 내담자요. 안전한 비자발적 내담자죠. 그럴 때 상담자가 어떻게 이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고 또 이론적 접근으로 상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제 가정폭력 내담자 중에서 경찰에 의뢰된 내담자와 법원에서 상담 명령으로 의뢰된 내담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적으로 다르냐면 경찰에서 의뢰가 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출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동의를 하면은 의뢰서를 이제 저희 기관처럼 의뢰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의 4개의 도시 하남시, 안산시,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 4개, 김포시 4개 도시에서 시청 공동 대응팀이라고 만들어서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시청에 의뢰를 하면 공동 대응팀이 의뢰서를 이제 기관에 다시 보내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최근에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찰에서 의뢰된 내담자들은 폭력이 발생한 지점부터 상담사가 내담자를 맞이하는 그 기간까지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대략 빠르면은 3일, 늦어도 10일 정도 범위 안에서 의뢰서가 상담 기관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폭력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폭력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다. 경찰에서 의뢰된 경우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경찰은 그냥 상담 받으면 좋다. 주로 처음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거나 재발이 되었어도 그 법원에 송치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아니면 또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서 보내지 마라 검찰에 법원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주로 안 가고 경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이제 다리꿈은 경찰에서 의뢰된 내담자들 오니까 보통 10일 이내 정도의 폭력 발생 지점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담 명령으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 상담 명령은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사가 자 이래 해서 오시오. 자 상담 명령을 몇 시간 받으시오. 이런 A 기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발생 시점에서 대략 6개월이나 혹은 3개월 정도나 6개월, 많은 경우에는 뭐 1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담실에 오게 돼요. 상담자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이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폭력의 당사자들은 이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술 한잔 먹고 뭐 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행을 갔다 와서 괜찮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혼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폭력 당시에 그 폭력적인 상황들이 사라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담의 명령을 어찌해야 된다? 수행해야 되니까 상담에 왔어요. 그럴 때 상담자로서는 안전한 비자발적 내담자일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을 물어야 되는데 법원에 뭔가 이제 이걸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물어야 되는가? 자, 첫째는 이럴 때도 이제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자, 그럼 만약에 호소 문제가 대부분 이래요. 대화를 잘하고 싶어요. 남편이 배우자가 꽁하고 대화가 안 돼서 속상해. 이런 방식 거의 99%가 이렇게 해요.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욕구잖아. 내담자 욕구. 그럼 욕구를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들레님께서 피해자로 왔어요. 민들레님께서 배우자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고 욕구는 있는데 배우자께서 꽁하니까 그게 불편하시네요. 이제 상태를 얘기해줘.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폭력이잖아요. 지금은 괜찮다 그러지만 폭력은 재발될 확률이 상당히 재발률이 가장 높은 게 가정폭력이에요. 중독도 재발률이 거의 99%지만 가정폭력도 재발률이 99%다. 그 정도로 재발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서 이분들이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상담자는 폭력의 재발성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제적인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잠재적인 폭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제 촉발이 되어져서 다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단지 불이 꺼진 상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받아들인 내담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신들이 지금 원래 폭력이 재발이 되어지고 불이 꺼진 상태니까 이걸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알려준 것처럼 하게 되면 내담자들은 앵그리버드가 되겠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자가 알아야 되는 영역이고 내담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배우자와 그래도 대화를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폭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대략 알잖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폭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화가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말하는 욕구를 폭력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데 꽁에서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지금의 상태에서는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좀 괜찮아야 한다고 폭력을 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상담사는 가정폭력이니까 위기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담사가 어떻게 해요? 상담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 어떻게? 욕구를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즘은요 안 하고 그냥 답답해요. 그래요. 그러면 3개월 전에 폭력이 발생해서 상담을 받기 전인데 너무 중요하잖아. 받기 전인데도 지금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서 이 폭력을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지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고 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보호 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싸웠냐, 지금 안 싸우냐, 끝! 이게 아니라 보호 요인을 탐색한다. 그럼 이제 그냥 안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그냥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명품백을 하나 사줘서 제가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런다든지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들의 대처 방식이 나온 거예요. 갈등과 싸움 후에 어떻게 이걸 푸는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상담자가 또 자꾸 들어가. 민들레님께서 사실은 폭력이 발생했고 되게 속상하셨을 텐데도 배우자께서 먼저 뭔가 이렇게 호의를 보이시고 뭔가를 접근해 오시면 그 마음을 접으시고 다시 화해 모드로 돌아가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쉽지 않으실 텐데 보통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폭력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대체적으로는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마음은 지금 현재 남편이 루이비통 뭔가 이제 무슨 목걸이 이런 부분을 하나 선물한 것으로 이 분노의 감정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남편이 이런 선물들을 사줬거나 배우자가 뭔가 이제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했거나 아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괜찮아지셨다면 그 폭력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은 좀 지금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보호 요인을 묻다 보면 폭력 발생 시점과 어떤 시점에서 폭력이 발생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서 3개월 동안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민들레님 3개월 동안 남편이 호의로 뭔가를 해줄 때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남편 또한 노력했다고 보여지는데 남편은 무엇이 이렇게 폭력을 중지하도록 했을까요? 계속 이제 보호 요인을 물어봐요. 그러면 3개월 전에가 폭력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이었을까요? 그 시점 빼고는 두 분이 꽁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빼고는 폭력으로 위험하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확인. 그래서 위기평가에 대한 부분을 첫째 한다. 이게 뭐다? 상담의 법원 명령으로 상담 명령이 왔을 때 비자발적 내담자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편안해요 이럴 때 내담자에게 위기평가와 상담의 그런 그 폭력에 대한 정황을 물어보고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